327페이지입니다. 아까 아니지 326이죠. 제가 읽어드릴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43조 1항은요. 임원과 직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해해요? 요 놈은 임원이에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선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임원 규정을 만들어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절차가 없으면 뭐 부인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놈들입니다. 밑에 핵심 예규 빨리요. 동그라미 3항과 동그라미 4항을 빨리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3항과 동그라미 4항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자, 하나는 조세심판원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 판례다. 알았죠? 여기서 제법 구체적인 기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매출액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로 정하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이 임원들이 회사에 어떤 공헌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요. 이건 섬세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해했죠? 노력이 필요해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여러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죠? 와서 성과급의 구체적인 기준, 측정 기준을 주세요라고 그래서 안 하면 이건 여러분 진짜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기업들이 준 성과급이 상당수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되셨죠? 요런 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와, 요게 시행령 43조 2항입니다. 여러분 2항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행령 43조는 5항까지 있습니다. 오른쪽이 3번이 3항이에요. 읽지 마요.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사장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회사 직원으로 와 있어. 임원이야. 그 사람들은 좀 돈을 더 줬어? 그러면 부인된다는 겁니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요. 다음 328에 여러분 4번 손금 인정 규정 요게 4항과 5항이에요.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의 동그라미 1항은요.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니까 보통 비상근이잖아. 회사로 말하면 사회이사를 말할 수 있겠고요. 사회이사에게 월급을 줘도 돼요. 다만 부당하다라는 건 뭐죠?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적당하면 송금이라는 거고요. 2항은요. 자, 회사가 어저께 해산과 청산이라는 거를 보셨죠, 그죠?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위로금을 줘요. 위로금들은 최종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그렇죠? 좋네요. 자, 혹시 어저께 들었는데 기억 하나 모르겠네요. 자, 볼까요? 제가 어저께 3월 10일 날 해산 등기를 했다.
10월 20일 날 청산 등기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요. 법인세로 봐서 요 날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고, 그래서 이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요 3월 11일부터 요 놈이 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또 신고를 해요. 그런데 상당히 그런데요. 요런 해산 청산을 하게 되면, 그죠? 위로금을 줘요. 회사가 없어지잖아. 위로금을 줘. 에브리바디 대답. 여러분, 이 위로금은 자, 언제 송금이라고 돼 있어요? 최종 사업연도 송금은 빨리 뭐라는 거야? 여기에 송금이라는 건데 잘 들어요. 여기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이 나는데 주로 여러분 성과급을 이때 주려고들 그래요. 왜요? 이때 성과급을 줘야 요 기간에 이익이 주니까. 근데 지금 보셨지만 이 법인세법은 요 마지막 연도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수가 이익이 없어서 결손이 나면 조사를 제대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요때 성과급을 준 놈들이 나중에는 이게 부인되고 이때로 보기 때문에 꽤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실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분만 기억하세요. 해당되는 분만. 자, 연차 유급휴가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거 뭐 상법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고 잡고요. 스탁 옵션이 나와요. 334에 이미 했지만 스탁 옵션은요, 뭘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쵸? 한번 넘겨보면, 자, 337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건 상법이고요. 상법에서 기억나나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지분이 10%가 안 넘는 주주들이나 임직원에게 이런 걸 줘서 행사한다. 그리고 스탁 옵션의 행사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죠? 스탁 옵션을 부여하는 날의 시가라고 그랬다. 맞나요? 그게 중요하다고 설명. 어저께 본 상법이잖아. 이건 중요한 건데 그냥 알고. 다음 페이지 여러분 3번. 이것도 한번 봐봐요. 자, 천천히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여러분, 벤처기업은 스탁옵션이 요 법에 의한 스탁옵션을 줘요. 자, 가로 1번만 한 10초 안에 대충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상법과 상관없이 정관에다가 상법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탁 옵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법의 스탁 옵션은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벤처기업은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맞죠? 벤처기업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요. 오른쪽에 그죠? 자, 가로 3번에 보면요. 뭐예요? 스탁 옵션의 행사 가격은 다음에 가액 이상이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잖아. 스탁 옵션을 부여하는 날에 여러분, 그쵸? 그날 시가로 줘야 된다고 하는 건 배웠죠? 근데요. 자, 봐요. 가로 4번 10초 읽으세요. 가로 4번 읽으세요. 벤처는 보셨죠? 스탁 옵션을 부여 당시에 시가보다도 그죠? 시가보다도 뭐예요?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줄 수 있다라는 특례가 있어요. 회사 임직원들에게. 이해했나 지금요?
이건 꽤 중요한 조문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죠. 다만 그런 금액이 뭐 5억 이하로 가라는 거니까 벤처기업은 일반 상법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스탁 옵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벤처기업이면 요 법에 의한 스탁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아셨죠? 이런 건 중요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자,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요. 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340에 여러분, 사례 2번 시작 30초 동안 여러분이 읽고 스스로 이해하세요. 스스로 이해하세요. 천천히 읽고 천천히 이해하시고. 자, 다시 1월 1일에 회사는 직원 이수진 씨에게 스탁 옵션을 10,000개를 줬고요. 3년 있다가 행사하실 수 있고요. 가로 3번에 스탁 옵션을 부여할 때 얘네들의 페어 밸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이 페어 밸류는 누가 구해줘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그쵸? 뭐 옵션 가격의 이항 모형 등을 통해 이 페어 밸류를 구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3년 동안 요 페어 밸류 6천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여러분 밑에 이번에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여러분 비용과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해하고요. 이건 법인세법에서 선금 물산입인데 절대로 외워요. 유보가 아니라 이건 기타에 선금 인정이 추가 안 됩니다. 기타고요. 그렇죠? 3년간 비용과 주식 선택권을 6천을 잡아서 선금을 산입했고요. 위의 자료에 가로 4번에 이 주식은 행사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이 사람이 2026년 12월 말에 행사했는데 이 당시 시가는 3만 원이래요. 2만 원이니까 행사 가격이 만주면 맨 밑에 전표 회사에는 2억이 들어오고요. 액면가가 5천 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5천 원인데 3년 동안 주식 선택권이 6천만 원이 자본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놈을 죽이고 나중에 주발초로 대체됩니다. 여러분 이 회계를 조심해 꼭 기억해요. 여러분 2026년 12월 말에 스탁 옵션을 행사했으면 2026년 12월 말에 이 10,000개에 대한 시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은 이 주발초는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 차대변의 합계가 주발초로 들어와요. 여러분 대답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눈에 주발초는 얼마로 보이죠? 2억 천. 빨리. 이 중에 실제로 주금 납입이 돼서 들어온 주발초는 얼마죠? 1억 5천. 나머지 6천은 주식 선택권이라는 놈이 대체되면서 주발초를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요 2억 천 중에 아까 열심히 우리가 설명했던 세무상 혜택이 있는 주발초는 1억 5천이고 세무상 혜택이 없는 주발초는 6천이에요. 이해돼요?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생각보단 어려우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그럼 회계사님,
요 주발초 중에 2억 천 중에 1억 원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썼다 그러면 세무상 혜택은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에? 이걸 안분할 건지 뭘로 볼 건지 이해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여러분이 국세청에다 질의를 해야 된다고요. 알았나?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어요. 모르면 편하잖아, 그죠? 근데 들었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어려워요. 답이 없는 것들이 많고요. 다만 가르쳐드렸죠. 빨리요. 여러분 법인세법은 빨리요. 이런 스탁 옵션을 권장하기 위해 자 어떤 혜택을 준다고요? 스탁 옵션을 행사할 당시에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스탁 옵션을 행사할 당시에 시가가 3억이고 행사가가 2억이니까 행사 가격과 요 차익인 얼마? 여러분 1억 원을 오른쪽에 선금 산입으로 기타로 세무조정으로 선금이 들어오고 요 1억 원이 요 개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아셨죠? 요런 게 실무고요. 사례 3번 또 읽어요, 여러분은. 사례 3번은요. 좀 어려울 텐데 요건요. 자, 이번에는요. 스탁 옵션을 행사를 하면 다 같이 회사가 증자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준 거예요. 자, 그냥 따라와. 여러분, 이 회사는 자기 주식을 얼마 주고 샀어요? 400. 근데 행사 가격은 얼마래요? 300. 그러면 이 스탁 옵션을 받은 사람이 회사한테는 300원을 주면 우리는 400원에 산 자기 주식을 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회계는 자기 주식이 처분 손실이 100이 뜨잖아. 마이너스 자본 조정이. 그때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야. 이 자기 주식에 여러분 처분 손익은 꼭 외워놔요. 자기 주식으로 스탁 옵션을 줬을 때는요. 이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 400가 빨리요. 얘가 스탁 옵션을 행사할 때 이 시가가 얼마였어? 700이었죠. 스탁 옵션을 행사할 때 시가 700과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 400, 차이가 300이죠. 세무조정. 요 300은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죠? 자기 주식은 행사 가격과 시가 차익이 송금이니까 700과 300의 차이 400은 선금 산입됩니다. 이 세무조정은 안 배우시면 도저히 못합니다. 실무는 자기 주식으로 스탁 옵션 주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시 30초 드려. 여러분 다시 이해해. 다시 이해하시라고. 이건 다시 이걸 공부하지 않은 분은 제가 볼 때 이 세무조정 절대로 못해요. 근데 실무는 자기 주식으로 스탁 옵션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증자하는 경우보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불과 여러분 이거는요. 2년 전에 세법이 개정된 거야. 작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알았죠? 자, 다시 결론. 이 수업을 안 듣는 게 좋을지 모르겠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 똑같은 책으로 여러분 지금 매년 제가 국세청의 조사국과 조사과 직원들을 가르쳐요. 그럼 가르칠 때 자기 주식으로 스탁 옵션을 주면 가서 요렇게 300원을 입금 산입했나 제가 확인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돌아가서 확인하고 이런 세무조정 안 하면 여러분 얻어 터지겠죠? 맞죠? 여러분도 잘 따라와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걸 이해하고 이런 조정을 했나를 이제 과세관청이 확인할 겁니다. 가셔서 자기 주식으로 스탁 옵션을 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근로복지기본법 넘어가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344 퇴직급여는 왜 또 나오나 그렇죠? 아까 했는데 아까 봤지만 뭐죠? 3번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근로자는 집을 사거나 전세 얻거나 무지하게 아프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4번 임원은 뭐라고 그랬었죠? 임원은 2015년까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앞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있는데, 그쵸? 요게 아까 또 문제가 옛날 중간정산하기 전부터 이게 연봉제였다고 주장하면 직금 퇴직금을 다시 추가로 줘도 전혀 과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이런 거 조심해서 주시고요. 퇴직금은 밑에 주 1번은요. 퇴직금이라는 게 이건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미지급한 금액이 올해는 손금불산입되고요. 이거 나중에 송금할 때 추인이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법인세 얘기고요. 또 오른쪽에 나오죠. 2번에 장기요양입니다. 여러분 아까 빨리요. 임원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1년 이상 집이 없고 세대 줘야 되고 중간정산하고 석 달 이내 집을 사면 바로 임원도 송금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요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렇게 중간정산이 손금 인정받고 나중에 진짜 퇴직해도 퇴직금을 또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중요한 거라니까. 이런 말들 아까 다 배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좋고요. 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참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빨리요. 자, 임원에게 퇴직금을 줄 때는 제가 웬만하면 DC로 주라고 그랬던데 기억나나요? 왜 그랬죠?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DC가 잘라주니까. 그래서 임원들은 퇴직금을 DC라는 제도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348에 6번도 한 번만 좀만 읽어볼래요? 6번도?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순간 칠판. 자, 칠판 우리가 어저께 대장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거 있죠? 화천대유에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 거기 취직을 해서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퇴직을 아파서 했더니 퇴직금을 그죠? 얼마야? 50억인가 뭐 받았던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그 회사 취직하고 싶다 그랬잖아. 응? 나이가 30몇 살인데, 직급은 대리인데, 그게 몸이 아파서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50억을 줬대잖아. 여러분 대답. 그건 손금이었을까요? 부인됐을까요? 저는 몰라. 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화천대유를 세무조정하는 세무사가 있었으면 저는 그 50억은요. 그죠? 그건 손금불산입했을 거라고 봐요. 이해해요? 말이 안 되잖아. 통상적이지가 않잖아.
저는 선금을 산입했는데 모르겠네요. 성공했는지는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기로는요. 화천대유는 그 50억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고 언론에서 본 기억은 있어요. 50억을요. 그죠? 그러면 급여 처리했나? 성과급으로 처리했나? 저는 그래도 성금으로 인정되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통상적이지가 않잖아. 뭐 이런 말들이 또 한 번 읽으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한번 이건 보지 말고요. 이건 뭐예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회사의 규정이 없으면 세법에서 맨 밑에 박스 퇴사일로부터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의 근속연수. 그러니까 회사가 규정이 없으면 세법은 여러분 요 규정으로 선금 인정을 해요. 요 규정으로 인정을 해요. 아셨죠? 그죠? 안정하죠? 순간 살짝 일어나 볼까? 자,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뭐죠? 칠판.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표이사가 퇴직하면 퇴직한 그날의 평균 월급에다가 근속연수에 봐봐. 그죠? 10배다.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10배는 너무 과하다. 그럼 어떻게 얼마를 부인할까? 좀 전에 공식이 있었죠. 퇴사하기 전에 나간 1년간의 총급액을 10분의 1로 나눠서 근속연수 때린다고 그랬죠. 요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넘어가는 걸 다 성급을사립 상여로 때린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임원 급여, 임원 연봉, 성과급, 퇴직금은 굉장히 민감한 거야. 이해했나요? 제발 여러분 위에 분들이 정해놨다라고 어설피 통과되지 않아. 알았죠? 점검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이런 거 아이고야 어렵다 그죠 여러분요. 이런 말들을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넘어가시고요. 와우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355 5번 빨리 읽어주세요. 5번 읽어주세요. 읽으셨네요? 여러분요.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 잘 아는 이건 명예퇴직이에요. 칠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퇴직을 하는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주지만 오너가 그동안 당신은 너무 고생했어? 명퇴금으로 3억을 더 줬어. 여러분 써 있었죠? 퇴직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아니야. 제 말 이해돼? 여러분만 준 거야. 이해했나? 여러분만 명퇴금을 줘도요. 여러분 이건 법인세법으로도 선금이고요. 오케이? 세법, 소득세는 퇴직소득이다. 이해했나요? 근로가 아니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 겁니다. 퇴직소득으로요. 몇 년 전에, 10년쯤 전에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자, 356, 6번.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요거 한번 이제부터 볼게요. 356의 6번 시작.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됐으면 이제 천천히 저를 봅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들 기업이 굉장히 많이 가입했어요. 봐요. 보험회사가 여러분 회사에 와서 이 보험에 가입을 권유해요. 뭐라 하면서 가입해요? 사장님들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수십억이 나가잖아. 큰 금액이 나가니까 회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 돈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라 그래요. 저축식 보험이에요. 봐봐. 이 보험은 당연한 건 사장이, 그죠? 사장이, 그죠? 퇴직을 하면 줘야 될 거잖아. 근데 사장이 언제 퇴직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보험금이 언제 나갈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래놓고요. 이러면, 근데 보험회사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보험이 절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을 내면 이게
법인세가 선금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아버린다 이거. 여러분 봐봐. 회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금을 한 거잖아. 나중에 사장이 퇴직하면 주려고, 맞죠? 근데 여러분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돈 낼 때마다 선금이고, 그러면 사장이 퇴직해서 회사가 그 돈을 보험금을 받을 때 그때 입금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공무원이? 에?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선금 인정해주고 마지막에 입금이야? 그래서 지금 읽어보셨지만 기재부 유권 해석이 뭐라고 나왔어요? 연말에 여러분이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하면요, 바로 이 가입한 금액의 연말 평가 금액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보험을 가입한 지, 그죠? 초반에 몇 년 동안은 뭐죠? 초반에 몇 년은 이게 내가 냈던 금액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어요. 그 회계가 그냥 이런 게 장기 금융상품 평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놔두고, 원본이란다. 연말에 평가 금액은 놔두고 떨어진 것만 비용 잡으시면 되고요. 몇 년 지나가면 이게 평가 금액이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올라가. 그러면 평가 이익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유권 해석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국세청의 유권 해석인데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올해 1억 2천 낸 게 전액 송금이라고 느껴져요.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이 보험은 사장이 퇴직하면 나가는 많은 퇴직금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돈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요, 보험회사 연락하면 바로 연말 환급 금액을 주니까 차액만 평가 손실 평가이익 잡고 그 금액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알았나요? 요거 판단은 여러분이 해요. 그리고 결론 칠판 빨리요. 여러분 대답. 굳이 이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어요? 사장 퇴직금은 DC 가입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DC 가입하면 다 손금이라고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보험을 가입하죠? 사장 퇴직금을 DC로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들어가면 퇴직급여 현금 나가고 손금이잖아. 무슨 절세라고 이런 보험을 드냐고요. 그죠? 난 이 보험 듣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DC로 들어가면 다 손금인데. 잘 생각해봐.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한 너무나 많은 회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이걸 많이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알았나요? 개인적으로는 DC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 보험을 가입하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했나 돌아가서 꼭 보시고요. 7번은 뭐 RSU, 아우 이거 뭐다, 뭐 이건 그냥 뭐 근데 7번 삼성그룹이 어떤 항공 또는 우주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A라는 법인이고요. 여기 주주는 삼성이라는 B라는 법인인데 이거를 이 삼성의 그룹인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누구한테? 한화에다 팔아요. 한화가 이런 걸 잘하잖아. 한화한테 이 A법인 주식을 매매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 이제 A법인은 주주가 누가 되는 거야? 한화죠. 그러면은 자, 저 A법인에 봐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처음 들어갈 때 자기는 삼성인 줄 알고 들어갔잖아. 근데 그룹이 바뀐 거잖아. 그지? 화가 나잖아. 삼성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화그룹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임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 주식 양도에 대해서 데모하고 반대를 하니까 이 주식을 팔았던 B라는 법인이 B가 자기가 이 A법인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거예요. 위로금식으로. 위로금식으로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B법인은 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그냥 1,000이 났다 그래봐. 처분이익이. 근데 성과급을 200원을 주면 이 B법인은 회계 처리를 요 200을 넷띵해서 처분이익을 800으로 잡았던 거예요.
대답해요. 이 B법인은 이 내가 보유하던 A법인의 임직원에게 이 위로금으로 준 200원이 빨리요. 여러분 이놈이 시작. 이놈이 빨리 선금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10초. 선금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회사도 스스로 이 A, B법인도 세무조정으로는요, 요 200을 지금 이익을 줄였죠. 입금 산입해서 세무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착각을 했구나 그러고 세무서를 상대로 200원의 송금이다라고 하는 경정 청구를 했는데 알아놔 이게 소송에 붙었는데요. 얄짤없이 이 B법인은 요 200원이 송금이라고 다 일관된 판결들이 나왔어요. 저도 저건 손금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다. 그래서 이 B법인은 요 A법인의 임직원에게 준 위로금이 여러분 선금이야? 다만 이건 모르겠어요. A법인 임직원들은 이 위로금을 받았을 때 이 위로금을 무슨 소득으로 과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걸 근로로 과세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죠? 기타로 소득으로 과세를 했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걸로 했는지는 언론에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 A법인의 임직원은 A법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주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니까 이게 과연 근로인지 기타인지 증여인지는 잘 언론에 안 나오네요. 제 말 이해돼요? 재밌지 않으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판단은 여러분이 합니다. 이 수업을 듣고 안 듣고도 여러분 자유니까.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다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여튼 남은 4시간 동안에는 죽이죠. 다음 시간부터 드디어 여러분 특수관계인들이 튀어나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국기법의 특수관계인에 따라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현란한 것들을 가르쳐드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실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요? 다음 4시간은 그런 걸로 마감하고 강의가 끝나갑니다. 12번째 강의 끝!